정원호 폭행 사건 진실 공방인데 그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폭행 피해자의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 피해자가 5.18 문제로 언쟁에 있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분의 이후 사과를 받았다는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 후보 측의 기존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주진우 의원은 오늘 아침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녹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이거에 대해서 또 정원호 후보 측도 그 지난 14일에 31년 전 폭행 피해자의 사과의 마음으로 지동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다 떠나서 논쟁이야 서로 입장이 지금 다른 부분이니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오늘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 이거 그냥 예전에 오세훈의 생태탕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거티브인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논쟁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어쨌든 선거에 좋은 건 아니죠. 김재섭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판결문에 나온 기록과 다른 구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특정 의원의 당시 구의원의 질의를 가지고서 네. 김재섭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거여서 그거 의혹 제기가 100% 맞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실은 환기가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4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 경찰관 1명, 일반 시민 1명, 옆자리 손님 2명.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든 발단이 뭐가 발단이 됐든 간에 그런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31년 전이라는 건 한참 젊었을 때예요. 정원호 후보가 네. 20대 중반쯤 됐을 텐데. 27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 후보고 그 사람들은 31년 전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출동했던 경찰도 폭행했다며. 이렇게 인구에 회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선거에 뭐가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 네거티브를 들고 나온 건 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들고 나왔다고 보고, 제가 정원호 후보 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선거의 승패를 뒤바꿀 만한 그런 정도의 의혹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은. 다만 어쨌든 정원호 후보 측 입장에서는 후보의 이미지와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가 회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왜 이렇게 선거운동을 소극적으로 하지? 굉장히 수세적이에요. 이런 네, 거예요. 네. 수세라기보다도 네.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도 좀 그런 것 같기도 아니 본인이 도전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오히려 그 시장직을 수성하는 네. 위치에 선 사람처럼 선거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 있는 거냐면 여당이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아. 그다음에 정당 구도에서 우위를 네. 점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세에 편승하는.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그럼요. 서울시로 보면 서로 간의 후보들이 공방을 주고받고 검증을 하면 정원호가 할 말이 많아요, 오세훈이 할 말이 많아요. 전 정원호가 훨씬 더 할 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난 네. 10년간 네. 오세훈 시정이 있었고 그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본인이 쟁점을 회피하고 뭔가 이게 좀 네. 정책 대결을 하자고 얘기하면서도 그럼 TV 토론을 왜 피하죠? 그래서 이게 정원호 후보 측에 뭔가 전략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아. 근데 최근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일단 추세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좀 있으면 들어가요. 오늘부터 등록이에요. 네, 오늘 내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주 비상하게 전략 점검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이 네거티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좀 심사숙고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전반적으로 좀 선거 캠페인이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부실하다. 우리 정호희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논란이 뭐 진위 여부도 뭐 따져볼 부분도 물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 이미지상 뭐 이게 선거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유권자라든지 진보 유권자에게 어떤 각각 영향이 있을까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선거에 영향은 있는데 이게 선거의 본령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줄리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선거의 대부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이슈에 있어서 지금 맞았다라고 하는 그분이 기억이 없다. 5.18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자체도 기억이 없고 사과를 받았다는 기억도 없다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뭐 때문에 싸움이 났지? 딱 이게 궁금해지는 술김에. 거예요. 그러니까 술김에 그러면 아무나 패요? 경찰도 패고 그러면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과연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세계 10대 대도시의 수장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프라이드의 문제고 서울 그러면은 적어도 BTS급 우리가 생각하는 자긍심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태탕과 유사하다라고 민주당은 애써 강변하는데 생태땅의 진실을 솔직히 아는 사람들은 당사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덮였느냐? 구두 때문에 덮인 측면이 있어요. 페라가모.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태땅집 주인 아들은 페라가모를 신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라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다였나? 프라다는 아니고 국산. 국산 구두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게 본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런 거에도 상당히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 이 얘기는 아직 안 아,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끼어들고 이 있어. 폭행 피해자가 박범진 의원실의 이재곤 비서관인데 네. 박범진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데 네.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5.18 특별법이 YS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념적 괴를 달리하는 사람이 거기서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온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뭐.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근데 합성했다는 다른 자리에 얘기도 앉아 있습니다. 있다가 5.18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거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그 지금 김재섭 의원이 제기했던 또는 당시 구 의원이 제기했던 그러한 사실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 5.18 자체에 대한 명예와 그 5.18의 권위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아마 진보주의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다라는 미리 예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두 분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되면 2021년의 일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보궐선거할 때 네, 보궐선거 이른바 때. 생태탕이 아니라 논란이었죠. 나중에는 생태를 선거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아니라 후보는 프라다를 신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대응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응 잘못 보통은 대응 잘못해서 네, 망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처드 닉슨도 맞아. 뭐 도청을 했다. 그럼 상하고 죄송합니다, 쏘리 이렇게 했으면 될 거를 그걸 이제 이 감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뭐 법무부 뭐 차관부를 다 뭐 잘라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것도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쌍방울 대북 송금의 핵심은 연어가 아니에요. 고등어도 아니고 네. 명태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에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핵심. 그건 핵심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또 설변이시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이 14년 전의 기억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무슨 여자 종업원에게 외박을 했느냐 5.18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폭행이야. 그럼 폭행은 무조건 사과를 하면 돼요. 네. 변명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no excuse, no excuse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는 경찰관까지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건 거의
대활극 무협을 연상케 합니다. 뭐 발이 날아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판결문 내용이 아니 내용- 원래 권투 선수예요? 아니야. 그 다음에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우리가 이 태양을 위하여인가요? 그 마치 그것처럼 50m를 도주하다가 붙잡히는 상황. 비서실장이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이게 완전히 무슨 대무협 활극을 네. 이 활극하면은 또 무협 그러면 이 중국의 김용이죠. 네. 찐농.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캠프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14년 전에 네. 정원호는 미숙했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를 그런 했어요.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서울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또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지금 MBS 여론조사는 물론 이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사는 지금 뭐냐면 정당 지지율인데 가장 최근 나왔던 4일부터 6일까지의 MBS 여론조사인데 이게 좀 우리 정호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좀 과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민주당 61, 국민의힘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0대가 민주당 60대, 국민의힘 12예요. 좀 저도 이게 서울. 아니요 지금 전국이요? 저희 전국인데 설사 그럴까? 뭐 그래도 우리가 이걸 또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서울이 그런데 39대 민주당, 국민의힘 14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원호는 민주당 밥그릇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39, 네. 국민의힘 14. 네. 여기다가 이 묶고 더블로가 이렇게 해서 오세훈 14 플러스 곱하기 2, 네. 28을 가져가도 39니까 정원호가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정원호 지금 까먹고 있어. 아. 그걸 지금 방금 전에 정호김 전 의원도 그렇고 박원석 전 네.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예요. 선거에서는 본인의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걸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그럼 지금 정원호 캠프의 배는 지금 서서히 지금 바닥에 물이 차고 아니, 있는 이제 건가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세고 있는데 누수가 우리는 있는데. 공정한 방송을 네.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흑백 여의도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아. 이 사안에 대해서 김재섭을 정조준할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걸 살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저는 솔직히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은 이제 원래 본 기자회견은 그 재산세 부과를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발표 정책 발표로 나왔는데 오히려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그 논란이 더 그 메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뉴스 자체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지금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슈로부터 느낌이에요. 쟁점으로부터 논란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승자의 여유처럼 혹은 승자의 전략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악재가 되는 이슈가 나오면 네. 결국에 할 말이 별로 없구나. 저걸 그냥 뭉개고 싶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아닌 건 아니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폭행해서 뭐 저렇게 벌금까지 받은 건 잘못한 거죠. 네. 그게 5.18이라 그래서 그게 희석되지 않아요. 네. 5.18로 논쟁하다 사람 때리면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깨끗하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아까 이제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듯이 어리고 미숙했던 시절에 나의 차라리. 과오고 그 평생 자숙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럼요. 그어야 되는데 네.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보이는 모습은 답변하지 말라 그러니까 답변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가 아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아까 저희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이제 나갈 때 약간 좀 벌맨 소리를 하세요. 저렇게 매번 민감한 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아니, 거면 기자회견 왜 하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으로부터 저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네. 보이는 네. 거고 네. 국민들은 이 선거를 결국에는 언론이나 아니면 뉴미디어나 이 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원호 오세훈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피하는 걸로 보인다. 음. 이게 제가 처음 제기했던 문제 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 치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그 오세훈 시정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논란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감사의 정원 포함해서 맞습니다. 한강버스 포함해서 네, 얼마나 네. 많습니까? 네.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쟁점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문제로 역공만 당하고 있어요. 지금 정원호 측이. 왜 이러지? 왜 유리한 선거에서 칼자루진 선거에서 칼끝에 서지?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오세훈 시정과는 다르게 정원호의 시정은 뭐가 다를 것이다. 한마디로 길게 말고 말을 못 한두 가지로 이게 없어요. 여러 가지 막 많아요. 공약은 많지. 참고로 매불쇼에서는 아 이거 봤어. 봤는데 세금이 뭐 이렇게 뭐 잘 쓰이는 뭐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정책 그 얘기는 말하는 다시 거지. 얘기하면 슬로건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자기 철학이 하는데 없는 거지, 자기 슬로건이 비전이. 아니 뭐 없으면 옆에서 빌려서라도 할 수 있죠. YS 같은 사람도 빌려서 아니 한다는데. 빌리긴 빌렸어. 그러니까 네. 뭐 질문을 하면 보좌관이 대신 대답하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자기 선거의 슬로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슬로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딱 한마디로 할 수 아니 있는 게 있어야 그래서 되는데. 거대 여당이 거기 의원들 수십 명이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장에 그렇죠. 서울시에 있는 뭐 선거를 왜 이렇게 하냐.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한번 그래도 민주당 친하신 의원들 아, 계실 제가 텐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서로 잘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니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그냥 민주당 모 인사에게 들었던 얘기는 지금 캠프는 매우 지금 좋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정원호 캠프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일단 승리를 예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 이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참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가 아직 20일이나 남았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쉽게 보는 것 그게 같고요. 약간 이거 굉장한 악재입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음. 말이 되든 안 되든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저기 맞아요.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김재섭이 그냥 어디서 소설 쓴 게 아니라 어쨌든 구의회 속기록이라는 게 가져오긴 나왔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론 예, 예. 판결문과는 내용이 다른데 그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거기 그 순경의 그 이름, 네, 다 나오죠. 암흑의 네, 순경, 네, 암흑의 순경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음. 그 소위 카페, 융업소,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황색 저널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팩트면은 이거를 상대방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정말 막 울분에 차가지고 대응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텐데 정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자꾸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 보면 사람들은 의심 또 의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옥 상황이지. 이모님이 너무 의심하시잖아. 재섭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 나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그러니까,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남성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의 반응이 좀 다르. 여성의 경우는 급 분노를 하거든요. 급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 여기 또 폭력이 들어갔어. 유흥업소가 들어갔어. 거기다 성매매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아니, 뭐 성매매는 없고 정정하면 외박이라고. 외박이 그럼 외박이 어떻게 하는 거야? 손만 잡고 아니, 자는 차박은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 차박은 아니잖아요. 단어가 일단 아니 아니, 외박 외박이라. 아니 야, 제가 정말 아니 그 얘기 사람 아니 그 믿음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해보자고요. 아니 저도 아니, 뭐 어제 손만 잡고 잔대. 다른 방송을 나갔는데 네, 다른 네. 방송에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면 당연히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정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2차로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2차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명확한 단어는 아니, 외박이라고. 외박? 저기 양천구 구의회 회의록에는 그냥 외박이라고.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럼 내가 지금 한 말 일단 취소. 일단 이게 신중한 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게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대체로 추세적으로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여성 지지를 많이 받아요. 원래는 민주당 원래- 여성 지지가 많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도 상당히 이 여성 유권자들한테 이 좀 소구하는 그리고 매력이 있는 후보로서도 평가를 받는데 정원호의 경우에 그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성동구 그렇지. 그 핫플레이스의 개념을 통해서. 근데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유흥업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위원 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진 하나 등장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확 믿어버려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과연 지금 최근은 아니겠죠. 구청장을 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이미지 관리 또 공적인 자리의 관리 이런 걸 했을 때지만 사람들이라는 게 판단 자체는
이게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만약에 친구들하고도 어디 가서 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술집에서라도 찍은 사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빼박 캔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내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뭐 정치가 인식의 영역이니까.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사실보다는- 몰라서 묻는 건데요. 네, 내가 네, 일단 네. 내가 한 말은 취소를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사건의 원인이 네. 술집 종업원의 외박 요구 거절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술집 종업원에게 외박 가자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치자고. 이게 뭐야 그러면? 당시에 그 양천구 의원이었던 장모 의원, 제가 성함까지 잘 못 외워서 장모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양천구청장에게 네. 뭐 당시 뭐 여종업원과의 뭐 외박 요구에 뭐 거절 당해서 뭐 폭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본인이 이제 당시에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이고 각자가 뭐 입증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분명히 이제 뭐 상상하시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거가 이제 확대될 소지가 있잖아요. 네. 이후로도. 그럼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뭐 어디까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기록만 가지고 저 문제 제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지는 네,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증언이나 이런 게 혹시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 정원호 캠프는 저 그것까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일단 정원호 청장이 무슨 기자들하고 아까 무슨 간담회인가 네. 토론회인가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네, 네. 그러나 의혹적인 근거 없다 이렇게 잘랐어요. 네, 뭐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할 건 하고 그리고 아닌 거는 그리고 본인이 그 정원호 청장이나 정원호 캠프에서 허위라고 네. 주장하는 것에서는 강하게 대응하고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진화가 되지 네. 피하면 계속 커진다. 저는 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드리는 거고 아니 그래서 이 선거 전략 전반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오늘 저녁에 배종찬을 불러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돼요. 여론조사 전문 오늘 저녁 우리 식사 약속 있지 않나요? 식사가 중요해 지금 선거가 중요하지? 아니 이분은 식사가 중요해요. 아니야. 근데 또 컨설팅비 받으시면 되니까.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이거 당시 양천구청장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고 유흥업소라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관내 유흥업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구 의원이 지적하니까 뭐 그냥 뭐 이걸 그냥 이렇게 덮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김재섭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또 이제 뭐 이 원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지막에 이 5.18을 이렇게 들먹였다는 부분을 조금 더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섭 의원은. 그래서 5.18 정신은 민주당의 본령인데 그런 5.18 정신을 팔아먹은 정원호 후보를 위해서 뭐 이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비판을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이 논란이 계속 어떻게 이어질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